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깜빡하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본 영화 내용이 가물가물하거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작은 습관 하나로 뇌 건강을 10년은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 15년간 노년층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최신 과학 연구들이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께서도 7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까지 척척 해내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약 먹는 시간도 자주 깜빡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시거든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년층을 위한 두뇌력 키우기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세계보건기구, 메이오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잠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게 저희 채널의 목표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두뇌 활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 둘째, 실제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셋째, 실천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모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두뇌력 향상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놀라운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지 기능 보호 효과인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독서를 하거나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23%에서 35%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일반적으로 100명 중 10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한 그룹에서는 6명에서 7명 정도만 치매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모 씨의 경우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십자말 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70대 뇌가 아니라 50대 뇌 같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두뇌 자극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기억력 저하 속도가 29%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70일의 속도로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의 30% 가까이 늦출 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씨는 3년 전부터 매주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다른 분들께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시거든요. 최근에 기억력 검사를 받아보니 60대 초반 수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이 또래보다 10살은 젊은 뇌를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뇌세포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들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해마라는 뇌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핵심 부위인데요. 꾸준한 두뇌 자극을 받으면 이 부위의 부피가 실제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 기능 보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놀라운 효과는 바로 정서, 안정과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노화신경과학 저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게임을 배우는 노인분들의 우울감 지수가 1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8%라는 수치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뇌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할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의욕도 없어지잖아요. 반대로 우울감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개선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모 씨는 코로나19로 집에만 계시던 시기에 우울감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께서 태블릿 PC를 사드리면서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을 권하셨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며 거부하셨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영어로 일기도 쓰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침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20대처럼 생기발랄하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자가진단 점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두뇌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행복지수를 상승시킨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그룹 활동을 통한 두뇌 자극의 효과가 개인 활동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주거든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두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평균 15% 감소했고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본인 수준에 맞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을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좌절감만 쌓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악기를 만져보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하면 어떨까요? 손가락도 아프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결국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대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신문기사 하나씩 읽고 가족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충분한 두뇌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70세 정모 씨는 처음에 너무 욕심을 부리셨어요. 영어, 중국어, 피아노를 동시에 배우려고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모두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루 15분씩 영어 단어 5개만 외우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2년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간단한 영어 문장 정도는 만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오래 보면 시력 저하나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만들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아무리 두뇌 활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수면 중에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두뇌 훈련을 하신다면 저녁 7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좋겠네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의 조합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커피나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불안감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밤잠에 영향을 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이미 치매나 심한 우울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활동을 시작하세요. 두뇌 자극 활동은 예방과 지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진행된 질병의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두뇌 자극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 권장량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몸의 건강만큼이나 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활동만 하면 뇌가 익숙해져서 자극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퍼즐,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학습 등을 번갈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에는 십자말 풀이, 화요일에는 책 읽기, 수요일에는 일기 쓰기, 목요일에는 온라인 외국어 학습, 금요일에는 숫자, 퍼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69세 한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1년 반을 하셨는데 인지 기능 검사에서 또래보다 15%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 집중력과 작업 기억 영역에서 큰 향상을 보이셨어요. 그룹 활동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함께하면 사회적 교류와 두뇌 자극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독서 토론 모임, 보드게임 동호회, 악기 합주 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바둑교실의 경우 6개월간 참여하신 분들의 인지 기능이 평균 20%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상대방과 대화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승부에 대한 스릴도 느끼다 보니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작게 시작, 꾸준히 유지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짧고 반복적인 뇌훈련이 장기적 두뇌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근육 운동과 같은 원리인데 한 번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신문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골라서 5분 정도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종이에 써보거나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해력, 기억력, 표현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새로운 치매 치료법 개발 관련 기사를 읽으셨다면 오늘 신문에서 흥미로운 걸 봤는데 새로운 치매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기사가 있었어. 어떤 원리인지, 언제쯤 상용화될지 등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 보시는 거죠.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15분 정도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숫자 게임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 신문에 나오는 퍼즐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6세 최모 씨도 처음에는 십자말풀이 하나 푸는데 30분씩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10분, 3개월 후에는 5분으로 시간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뇌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새로운 단어나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게 뇌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인 셈이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설명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효과인데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배모 씨는 매일 저녁 손자에게 하루 동안 배운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들을 실천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미 심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활동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뇌 자극 활동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최근 들어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느끼시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먼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두뇌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수면 부족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두뇌 활동을 하느라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악화될 수 있어요. 수면 중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새로 학습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뇌세포들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두뇌 활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뇌 활동을 하느라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면 본말전도인 셈이죠.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두뇌 자극 활동이 치료법이 아니라 예방 습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진단받은 질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면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약물 치료나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두뇌 자극 활동을 병행하시는 거죠. 절대로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서 두뇌 활동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신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인도 해마에서 신경세포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화신경과학 최전선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80세까지도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바꾼 발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경세포 생성이 두뇌 자극 활동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운동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두뇌 활동이 뇌의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뇌 자극을 받은 그룹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창원에 사시는 74세 송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5년 전 가벼운 건망증으로 고민하셨는데 매일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기 시작하셨어요. 레시피를 외우고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고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반복하신 결과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 요리를 척척 만드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 검사에서도 70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퍼즐이나 게임은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보다 운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PUBMED의 2021년에 게재된 리뷰 논문을 보면 인지, 훈련 게임이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일수록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쿠 같은 숫자, 퍼즐을 풀 때는 논리적 사고, 패턴 인식, 작업, 기억, 집중력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67세 진모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수도쿠를 푸시는데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추상적 사고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60대 초반 수준의 인지 기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오해는 두뇌 훈련은
효과가 일시적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 연구에만 의존한 잘못된 결론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두뇌 활동을 실천한 그룹은 효과가 최소 2년 이상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5년 이상 꾸준히 한 그룹의 경우 인지 기능이 오히려 더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가 소성이 단순히 훈련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뇌 구조를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 습관이 몸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대구에 사시는 70세 안모 씨는 6년 전부터 매주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책 한 권 읽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까지 하신다고 해요. 최근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50대 후반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두뇌 훈련의 효과가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뇌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알츠하이머병 저널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이고 기억력 저하 속도를 29%나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 안정과 사회적 교류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 감소, 행복지수 상승,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특히 그룹 활동을 통한 두뇌 자극은 개인 활동보다 1.5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즐거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본인 수준에 맞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실용적 루틴으로 하루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 기사 요약하기, 점심 후 퍼즐 풀기, 저녁에 가족들과 오늘 배운 내용 공유하기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카페인 섭취, 그리고 이미 질병이 있으신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뇌 활동은 치료법이 아닌 예방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 작게라도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신문을 읽으실 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골라서 5분만 요약해 보세요. 그 다음 날에는 간단한 퍼즐 하나를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뇌가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를 위한 완벽한 수면 가이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좋은 잠이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함께 나이가 들어서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두뇌 건강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기억력이 좋아졌다.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다. 같은 경험담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뇌로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습관 TV,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